안녕하세요. 나라살림연구소 우지영입니다. 네, 정창수입니다. 네,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지금 저희 나라살림연구소는 이걸 시즌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쨌든 예산안이 제출된 다음에 제일 바쁩니다. 물 들어올 때 노졌나요? 예. 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산이라는 게 1년 내내 진행되는 과정인데 많은 분들이 예산안이 제출된 다음에야 관심을 가지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나마도 즉시 관심을 갖는 것도 아니고 의결하기 직전에 관심을 갖는 게 조금. 그 전에 관심 갖도록 유도하는 것도 저희 예, 연구소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은 우리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 읽어주기 시간이죠? 네, 네, 그래서 보고서 중에 가장 핫했던 것들을 보는데 지금 보고서 많이 발간되고 있어요. 특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 예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우리가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뭐 기후 대응기금 그리고 뭐 예산안 감액 증액 사업 뭐 의미 문제점 그리고 요 식품사막 요건 리뷰를 했는데 또 언론사에서 많이 관심을 예, 갖더라고요. 예. 예. 이름이 좀 자극적이잖아요. 식품 사막. 그러니까 사막 같은 느낌인데 여하튼 이게 좀 자극적인 용어긴 한데 저희가 쓴 건 아니고 이미 많이 쓰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 식품뿐만 아니라 뭐 의료라든가 그러니까 지방 소매로 네, 연결된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편의 시설이 부족하면 더 안 살게 되고 더 소멸하게 되겠죠.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계란이 왔어요. 뭐 이런 뭐 배달 트럭들 막 가고 그러는 거 네. 아닌가요? 농촌에? 네. 일부 지자체에서 그래서 아예 그렇게 그 배달해주는 차량을 운행하는 그런 거 타고 있습니다. 예, 그 정부에서도 그런 이제 그 트럭 사업을 하더라고요. 네, 그 사행산업 예방 치유 사업 뭐 예산도 다뤘고 뭐 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검토했고 건강보험 정부 지원 예산안도 분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핫한 이 보고서 오늘 다뤄볼까요? 2024년도 국세 수입 재축에 따른 지자체 보통교부세 감소액 추정입니다. 네. 이게 저희가 9월 26일 날 이걸 제출을 했는데요. 이게 왜 9월 26일이냐 하면 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전반기에 세금 거친 걸 보고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의 저희 국세가 얼마 거치겠다라는 발표를 9월에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얼마가 더 거치거나 덜 거치거나 이게 나오는데 그 덜 거치잖아요. 지금 작년하고 올해. 그러다 보니 작년에는 더 많이 한 59조, 56조 정도 됐죠? 예, 예. 예, 세수 감소가. 작년하고 올해 합쳐 80조를 넘어서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걱정이 되지만 문제는 이 중에 19.24%를 지방에 주는 매국세 예, 19.24%를 일반 예, 지방자치단체에 보내고 20.79%를 교육청으로 예. 보내는데, 합치면 40%잖아요. 네네네. 이 40%를 지방에 주는데 그 규모는 지방에서는 거의 뭐 한 3분의 1에서 절반가량 되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줄어들기만 하면 지역이 굉장히 재정에 타격이 오는 거죠. 네네. 그럼 보고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좀 큰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하고 좀 지역별로 교부세 감소 추정액, 예, 네. 저희 연구소에서 좀 추정을 해봤죠. 그래서 조금은 이제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줄어든다는 거 너무 지자체에서 관심이 있으시니까 저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세 제축에 따라서 이제 기재부 발표죠. 지자체가 내국세 19.24% 보통교부세인데 그래서 4.1조 원이 감소된다고 하네요. 예, 지금 20조가 넘게 줄어들기 때문에 4.1조 원이 감소되는 거고요. 추정이긴 하지만 대체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거 보고서 내고 난 다음에 클릭 수가 2,500을 넘어간 이유는 지자체들이 관심이 엄청 많은 거죠. 우리는 얼마지? 하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럼요. 예, 제일 관심 있는 거죠. 솔직히 몇 천억, 몇백억이 감소가 되니까 그러면 지역별로 좀 볼게요. 그래서 부산시가 1,100억 원, 작년에도 많이 감소됐는데 또 다른 지역도 조금 말씀 주시죠. 예, 부산은 교부세 받는 규모가 크면 클수록 줄어드는 것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부산이 1,100억이나 줄고요. 제주도는 전체 교부세 3%를 그냥 당연으로 받고 있는데도 이제 그 3%가 1,200억이나 되는 거라 보니까 크고요. 경상북도도 만만치 않게 1,200억이나 됩니다. 네, 경북하고 대구하고 지금 막 통합 논의가 있던데, 네. 네, 대구하고 경북가 통합되면 교부세는 또
줄어드나요? 어떻게? 뭐 제가 볼 땐 절대량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쵸. 예. 네, 그러면 우리가 표로 해서 한번 우리 기초단체까지 쭉 먼저 강역을 먼저 보고, 예, 기초단체까지 한번 검토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뭐 서울은 불교부 단체고, 그죠? 뭐 네네. 불교부 단체가 또 경기도도 불교부 단체, 교부세를 안 받는 단체. 그렇죠. 네네. 그래서 부산은 말씀 주신 것처럼 1,100억 원, 그다음에 대구는, 예, 900억, 예, 인천 600억, 광주 700억, 네. 그다음에 대전 700억 이렇게 쭉 되고요. 네. 예. 다 읽어주세요. 예. 예. 다 관심 그리고 있으시니까. 울산 600억, 네. 세종 뭐 70억. 적죠. 예, 예. 세종 규모가 예예. 작으니까. 네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는 당연히 안 받고 강원도 600억, 그리고 충북 546억, 충남 604억, 전북 720억, 그리고 전남 915억, 경북이 1200억, 경남 600억, 그리고 제주도 1200억 원이 줄어듭니다. 경남이 의외로 좀 적게 줄어들고, 예. 전남, 전북이 또 많네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저 경남이 생각보다 그 좀 뭐랄까 교부세를 덜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원이라든가 조금 재정력이 있는 곳들이 있다 보니까. 시군이 또 이렇게 많이 네네. 받아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시군구를 좀 볼게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이 많이 받는데, 음. 창원이 많이 줄어드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510억, 네. 511억으로 가장 많이 줄고 네. 포항이 476억, 안동 465억, 상주 407억, 이렇게 많이 주면 예, 엄청 타격을 그렇죠. 입겠는데요. 경주 401억, 순천 374억, 김천 361억, 청주 358억, 춘천 334, 익산 322 이렇게 줄어듭니다. 네, 이게 상위 10개 단체인 거죠? 예, 예. 예, 불교부 단체 좀 빼고, 거의 뭐 불교부 단체 몇 개 없잖아요. 서울, 경기도, 또 경기도에서 어디죠? 용인시, 예, 성남시. 예, 네 군데만 있습니다. 지금 네네. 그럼 올해는. 그 외에는 다 교부 단체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감소액이 작년보다는 적지만, 작년에 이어서 또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격이 올해 네. 더 심한 거죠, 그렇죠. 작년보다. 올해 예. 예산이 재작년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작년 줄어든 상태에서 더 준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군 지역도 한번 볼까? 우리가 시 지역을 봤으니, 예, 홍천군이 가장 많이 줄어드네요. 예, 289억. 우리 홍천군도 우리 연구소에 많이 또 예. 연구를 의뢰하는 곳인데, 참여 예산. 이게 왜 그러냐면 네네. 홍천이 거의 아마 전국에서 가장 넓은 그 군인 거예요. 네, 면적이. 예. 경기도가 붙어 있고 대관령까지 가다 보니까 그래서 면적 때문에 교부세를 많이 받고 있는데 네네. 예, 기준 재정 수요가 크기 예. 때문에, 첫 네. 번째 기준이 면적입니다. 네네. 면적. 네, 그러면 또 한번 홍천 읽어주시죠. 288억, 해남 274억, 고흥 200, 해남군도 우리 예. 또 많이 그 주요 고객이신데, 네. 해남도 넓습니다. 네네네. 고흥 257억, 넓은가요, 예, 고흥도? 네. 의성 239억, 신안 238억. 아, 신안도 저 선만 많은 게 아니라 면적도 넓은 네네네, 편이에요. 맞습니다. 그다음 네. 인제 220억, 합천 219억, 평창 210억, 봉화 209억, 고창 208억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거 미리미리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추정에 이제 지금 행안부 내시보다 더 빨리 어떻게 보면 전달을 드린 예,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재정 압박에 따라서 세출 효율화, 특히 지출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지역에 뭐 잉여금도 있을 수 있고 또 집행 잘 안 되는 사업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들, 네네. 편성만 해놓고 못하는 사업들 이런 걸 조정을 해야 좀 타격이 없을 것 그리고 같아요. 기금도 지금 좀 재량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예. 기금도 좀 그 일반회계랑 중복되는 거는 일반회계로 전환을 그렇죠. 해서 조금 그 조정을 해야겠죠? 예, 아주 옛날에는 우리가 돈들이 없었기 때문에 기금을 만들어서 특정한 곳에 돈을 쓰는 게 있을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일반 회계에서 대부분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특히 그래서 복지기금 많잖아요, 예, 복지 예산은. 예. 중앙정부도 기금 좀 줄이라고 계속 네네네. 권고를 하고 있는데 네, 예산 편성 기준에 예, 계속적으로 5년이 되면 특별회계란 기금은 원칙적 일모를 제시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기금 일모를 좀 지키는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 성과평가하고 뭐 맞습니다.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체육진흥기금, 뭐 문해진흥기금, 뭐 노인복지기금, 아동복지기금 뭐 이런 것들 한번 뭐 무조건 뭐 저희가 폐지한다 이런 건 아니고 성과평가를 조금 적정하게 충실히 해서 네. 예, 좀 일몰될 거는 일몰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수가 교부세가 줄어드니까 재정이 힘들고 그러면 기금도 그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순세계 잉여금도 불용액 뭐 2월금 이제 불용액 이제 특히 예, 좀 줄이도록 노력하고 또 그 지출 구조정 매년 한 세출 예산의 한 5% 이상 해야 되나요? 지출 구조정을 어느 예, 정도 해야 뭐 아니 뭐 될까요? 그거는 뭐 딱 정할 수는 없지만 대충 예, 그래도 어느 예, 매년 이제 과거 예산은 좀 예. 드러내야죠. 예. 5에서 10만 정도만 네, 저도 해도 그렇게 좀 크게 혁신할 들었는데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소, 또 지역별로 추정액을 우리 소장님하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연구소 보고서 관심 부탁드리고요. 중앙 예산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시리즈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열심히 하겠으니까요. 네. 좀 많이 좀 봐주십시오.